무림의 합리적 의심. 책상 위에는 양길순 관련 서류와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사는 죽으면서까지 돈을 두고 갔을 리가 없잖아. 흔적을 남겼을 텐데 말입니다. 라며 말했습니다. 형사인은 그렇죠. 양길순 주변 사람들까지 샅샅이 뒤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며 동의했습니다. 이무림은 형사들의 대화를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립니다. 양길순 사건을 따라가던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심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무림은 혼잣말로 큰돈 비자금 설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무림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고봉이를 찾습니다. 장부에 대한 의문이 확실해지기 전에 확인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무림은 고봉이에게 어머니 잠시 장부 좀 줘보시겠어요? 라며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고봉이는 당황하며 장부? 아니 그걸 갑자기 왜?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무림은 눈빛을 뚫어지게 보이며 그냥 확인 좀 하려고요. 요즘 수상한 일이 많아서요. 라며 의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고봉이는 아들이 눈치챘다는 생각에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손을 뻗어 장부를 건네려다 멈칫하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미의 고백. 세탁소 안은 조용하지만 세탁기와 다리미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립니다. 차태웅은 한쪽에서 바지의 주름을 정성스럽게 잡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집중한 표정이 가득합니다. 다리미 커피 한 잔을 들고 태웅에게 다가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긴장감이 살짝 묻어 있습니다. 다림은 장난스레 웃으며 오빠 이거 한 잔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태웅 오빠라며 커피를 건넵니다. 차태웅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아 고마워 다림아. 잘 마실게. 라고 말합니다. 다림은 손끝을 만지작거리다 갑자기 태웅을 바라봅니다. 약간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듯 입을 엽니다. 다림은 천천히 말하며 오빠 차림 언니 좋아해? 라고 물었습니다. 차태웅은 순간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다림은 조용히 말을 이으며 내가 더 좋아해 오빠. 차림 언니 말고 나 말이야. 라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차태웅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금방 표정을 다잡고 다림의 눈을 마주 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말을 꺼냅니다. 차태웅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 내 동생. 그런데 너는 내겐 여동생이야. 그 이상은 아니야.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다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태웅의 말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단호했습니다. 다림은 억지로 웃으며 아 그래 그렇구나. 그냥 장난이었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한 뒤 뒤돌아 세탁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림은 밖으로 나와 발걸음을 멈추고 울음을 참으려 고개를 하늘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림은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나도 여자라니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림이 울고 있는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세탁소 안에서 태웅이 그녀를 걱정스레 바라보는 모습이 겹쳐집니다. 서강주의 서러움. 지승도는 회의가 끝난 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냉철하고 단단합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승도는 차분히 말하며 들어와. 문이 열리며 서강주가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해 보이지만 눈빛에는 불편한 기색이 서려 있습니다. 서강주는 예의를 차리며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지승도는 눈길을 서류에서 떼며 강주를 바라봅니다. 지승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뭔데? 강주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직설적으로 말을 꺼냅니다. 서강주는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로 게시판에 올라왔던 익명의 글 차태웅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해 주시다니. 친아들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요즘 피가 당기기 시작하셨습니까? 지승도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강주의 얼굴을 응시합니다. 강주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난 공정하게 판단한 것뿐이다. 서강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공정하게요? 회장님은 제 입장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차태웅 누명은 풀어주시려고 적극 나서셨지만 제 억울함엔 관심조차 없으셨잖아요.
지승도는 얼굴이 굳어지며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몰아가지 마. 난 회사를 위해서 판단한 것일 뿐이야. 강주는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냅니다. 서강주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회사를 위해서요? 회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신 이유는 지승그룹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는요, 제 모든 삶이 여기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지 않는 게 제 현실입니다. 지승도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분히 말합니다. 강주야, 모든 일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서강주는 실소를 터뜨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이 왜 굳이 차태웅을 변호하신 겁니까? 친아들이라서요? 피가 당기시니까요? 지승도는 그의 날선 말투에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더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아라. 태웅이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난 그걸 바로잡아준 것뿐이다. 서강주는 차갑게 말하며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제 억울함은 제가 알아서 풀겠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등을 굽히지 않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지승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립니다. 지승돈과 백지연. 지승돈은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모아온 오래된 서적들이 가득합니다. 차분하게 책을 읽던 지승돈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백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다르게 단호하고 냉정합니다. 지승도는 고개를 들며 늦은 시간에 안 자고 해? 백지연은 서재로 다가가며 우리 얘기 좀 해. 지연은 지승돈의 거실 식탁으로 나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백지연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 아들 이제 그만 서럽게 해. 그 애가 무슨 죄라도 졌어? 내 아들이라고 해서 평생 이 집안의 그늘에 갇혀 살아야 해? 지승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강주를 차별하거나 서럽게 한 적이 없어. 백지연은 지승돈의 말을 단호히 끊음이 없다고? 당신은 늘 강주를 재단했어. 그 아이가 가진 자리를 인정하기보다 압박하고 타박하면서. 지승돈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지연아, 난 그저 공정하려고 했을 뿐이야. 강주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이기도 해. 백지연은 지승돈의 말을 듣고 크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감정이 실립니다. 백지연은 확고한 어조로 공정? 당신의 공정함이 강주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걸 몰랐어? 강주는 늘 스스로 증명하도록 내버려뒀잖아. 그게 공정이야? 지승도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백지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난 더 이상 당신 필요 없어. 내 아들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 이제 내 아들 서강주를 서럽게 하지 마. 지승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평소에 감정적인 지연이 아닌 진지하고 단호한 모습이 그를 약간 압도합니다. 지승도는 낮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이렇게 나를 몰아세운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백지연은 고개를 흔들며 해결? 당신은 언제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당신 기준에 맞게 덮으려고 했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뒤돌아 나갑니다. 지승도는 백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은 어느새 식어가고 서재는 묵직한 침묵에 휩싸입니다. 여기까지 19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